자, 오늘 4월 18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관심 종목을 정리해서 분류해 볼 텐데, 제가 요즘에 관심 종목을 보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물론 제가 주식을 오래 보유할 생각은 아니지만, 돌파하는 그 처음 시점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수익을 꽤나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 아니라 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중소형주들도 가능한 좋은 자리, 내가 대응하기 쉬운 좋은 자리란 내 기준으로 대응하기 쉬운 자리. 쉽게 말해서 잘못 풀린다더라도 손실은 안 보는 자리. 좋은 자리로는 아무 종목이나 다 공략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거래대금 깡패. 예전 같으면 그냥 깡패였으며 기준이 3천억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요즘에 3천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3천억 가지고는 이게 희소성이 없어서 주목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처럼 포스코 DX처럼 거래대금이 하루에 1조 원,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지금 분위기 기준으로는 1조 원 이상 나오는 종목, 또는 완전히 첫 반응인데 7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진짜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잠잠하다가 갑자기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한 6, 7천억, 6천억 이상 정도 나왔을 때, 이걸 거래대금 깡패 플러스라 부를 수 있겠으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배씩 대박을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금 종목들을 분류해 드리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거래가 몰리면서 유동성 깡패장에 시장이 계속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쯤은 코스닥이 휘청일 수는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휘청이는 날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휘청이는 날은 꼭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평소 같으면은 시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와 달리 1%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양매도의 정도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그날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찐 하락장이 나온다면 이때까지 올라왔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좀 단체로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그동안 좀 거래가 많이 몰리면서 올라왔던 대형주들 위주로 다 모아 놓는다면 이 전체적인 하락의 분위기는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장 끝나고 종목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솔루션은 1번이랑 그리고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대금도 적지 않은 편이고, 이게 분할 상장을 해가지고 거래가 몇 주 되었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주 쉬운 위치까지 최고가, 분할하고 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신 EDP라는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도 수익을 내고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시간의 단위가에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도 종가 기준으로 평소와 다른 종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6%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분할한 다음에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다면 그 전에 최고 가격을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최고 가격은 3월 31일 53,700원입니다. 좀 쉽게 본다면 손절가를 53,700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으며, 이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이 강한 수급이 주가를 앞으로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신고가까지는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이 한 번만 더 뜨면은 자리 자체가
신고가를 가는 그림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어서 이 대응하기 쉬운 53,700원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기간에 순매수가 1등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간 투자자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으며 이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그렇게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즘 급등하기 위해서 기간 투자자의 수급은 필수가 아니라 참고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예외가 있다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종목, 큰 종목에서 또 자리까지 괜찮은데 이런 수급이 들어왔다면 참고해 볼 만하기 때문에 1, 2번과 수급까지 자리도 쉽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분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또 분류할 줄 몰랐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까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를 본다면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시장인데 이 정도 활발한 시장, 한번 거래가 몰렸다면 1, 2조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눈높이 맞게 혹시나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한 번 선택을 받는 날이라면 충분히 이 자리 자체가 이 두 가지 종목도 그리고 삼성 SDI도 1번과 2번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만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장 초반에 좀 심상치 않은 거래량만 잘 찾아낸다면 그 심상치 않은 거래량은 장 초반인데 전일 대비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오면서 수급도 괜찮고 상승폭이 아주 평소와 달리 클 때 그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 한다면 물론 이 매매는 반응이 안 나오면 안 하면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나온다면은 장 초반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순식간에 반을 넘어서면서 상승률은 한 3% 이상일 것이고 그걸 초기에 눈치를 잘 채고 들어갔다면은 그때부터는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형주는 돌파 매매가 잘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초기에 잡지 못한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자리 자체는 좀 쉬운 자리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번 반응이 나온다면 이때까지는 에코프로였지만 BM 쪽에서 한 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거 에코프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단위가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은 충분한 휴식, 최소 20일이 지난 다음에도 주가가 아주 멀쩡하다면은 그 멀쩡한 상태에서 반응이 나오는 초기, 그 초기만 딱 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LNF도 저도 오늘 매매를 하긴 했지만 좀 실망감으로 윗꼬리를 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여기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좀 보기 싫은 캔들로 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루에 소수점이라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메꿔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신고가 돌파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들이 항복을 한 것처럼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상환이 나오는데 LNF도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으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건 3번에 해당이 됩니다. 2번도 추가를 할 수 있겠으며 시가총액도 작은 게 아니라서 이것도 조건이 다 1, 2, 3번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다 만족을 한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더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 물론 여기서 계속 끌고 간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멍하니 쳐다만 보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휴식을 취해준다. 저는 이 휴식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을 봤는데 이 종목은 애초에 2배 뻥튀기 된 종목이라 제가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매매를 할 수 있을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졌기 때문에 거품이 껴가지고 그 거품이 빠진다면 빠지는 과정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회복된 자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던 에지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휴식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분류하게 되었으며, 포스코 DX는 며칠 정도는 있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네 가지 중소형주들은, 이 북마크 종목은 단기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한번 먹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은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다가 계속 5거래일째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테스트해 줄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는 6,860원. 이 자리를 깨면서 마감을 했지만 하루 만에 저는 내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일 저 위에서 마감시키는 한이 있어도 종가를 이 위에서 마감시킨다면 다다음 날에 신고가를 향한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뭐 올라가든 말든 그건 따라가진 않고,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장중엔 따라가지 않고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냐. 깼으면은 이게 힘이 없다면 계속 이 깬 자리 밑에서 흘러내리거나 올라온다 하더라도 금세 윗꼬리를 달면서 밑으로 추락할 텐데, 이게 다시 갈 종목이면 어차피 종가 기준으로 이걸 회복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장중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몇 주 전부터 분류를 했던 종목이지만 이미 37,000원을 돌파해서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자리를 이용한 종목이며,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상신 EDP,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일단 상승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힘든 시간을 제대로 버티게 된다면 또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이 있어서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28,000원을 깨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올라온다고 그걸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장중에 올라가서 20%에서 올려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20%가 나온 다음 날에도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올라가기만 하면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28,000원 위로 확실하게 올려놓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으며, 한주 라이트 메탈이랑 비슷하게 장중에 찝적대는 것보단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운텍도 마찬가지. 여기 색칠해 놓은 종목들은 다 자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내가 대응하기 쉬운 자리.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종가가 마음에 안 들고 흘러내린다면 안 하면 되니까, 자리가 좋아 보일 때만. 라운텍은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무너졌는데 이것도 자리가 1,560원.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워낙 중간도 없이 움직인 적이 많아서 한 방에 또 상한가까지 올려서 마감한다면 다음 날엔 공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종가를 이 위에 상한가가 아니라 20%도 아니라 한 15% 이내로 올려서 마감한다면 다다음 날에 공략이 가능할 텐데, 이거 역시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상신 EDP나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는 혹시나 장중에 너무 장 초반 말고 한 넉넉하게 9시 반 지나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서 1,500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 한 1,200원 정도부터 집중해서 본다면 돌파 매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메인 종목들은 다 대형주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분류해 놓은 대형주들을 전부 다 스윙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처음 겪는 시장으로 코스닥에서 이런 각도는 처음이자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스윙으로 들어갔다가 코스닥이 계속 나중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 휘청거리는 것을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스윙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휘청이는 날이 바로 찾아온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차라리 못 먹는다 하더라도, 잠깐 먹는다 하더라도
스윙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에서 잘 대응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뭐 종목을 분류하는 게 요즘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각자 분류하신 종목에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